췌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를 하는 기관입니다. 음식을 소화시키고 혈당을 조절하는데 필수적인 췌장은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올바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뇨병, 소화 문제, 심지어 치매와 같은 질환까지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가공된 음식과 과도한 당 섭취로 인해 췌장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생활 습관은 췌장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췌장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할 다양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 그리고 장수와 건강한 삶을 위한 췌장 관리 비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과 치매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췌장의 기능 저하로 인해 발생하며 혈당 조절이 어려워질수록 뇌에도 영향을 미쳐 치매와 같은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흰쌀밥과 같은 고당지수 음식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췌장이 과부하에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췌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흰쌀밥보다는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선택하고 당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췌장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올바른 습관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한국인의 식습관과 췌장의 연관성, 췌장을 지키는 식단, 당뇨와 관련된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한 방법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탐구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췌장을 유지하면 노화가 느려지고 전신 건강이 개선되며 더 활기차고 장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함께 췌장을 돌보는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당뇨병은 흔히 1형과 2형으로 나뉘지만 최근에는 3형 당뇨병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3형 당뇨병은 당뇨병과 치매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용어로 특히 인슐린 저항성과 알츠하이머병과의 연관성을 설명합니다. 췌장이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면 단순히 혈당 조절의 문제를 넘어 뇌 기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뇌는 포도당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기관으로 인슐린이 뇌세포에 포도당을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면 뇌세포가 포도당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뇌의 기능 저하와 퇴행성 질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3형 당뇨병이라고 부르며 당뇨와 치매가 연결된 문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50대 직장인 정민철 씨는 늘 피로감과 함께 기억력 감퇴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뇨병 경계 진단을 받았고 당뇨가 뇌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3형 당뇨병 개념을 접하고 나서 그는 혈당을 조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정 씨는 흰쌀밥과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섬유질과 건강한 지방을 위주로 한 식단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며 췌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흰쌀밥은 한국인의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지만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면 췌장은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되며 뇌와 췌장의 연결고리인 인슐린 저항성은 치매와 당뇨병의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췌장과 뇌의 건강을 위해서는 흰쌀밥을 끊고 통곡물과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췌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기 위해 우리는 식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천천히 소화되는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을 천천히 올리며 췌장이 지치지 않게 도와줍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과 체중 관리가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고 췌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치매와 당뇨병의 공통점은 염증 반응과 대사 이상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신체의 기능이 저하된다는 점입니다. 췌장이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지나치게 과로하게 되면 뇌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기억력 감퇴와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췌장 건강을 돌보는 것은 단순한 혈당 조절을 넘어 전신 건강과 뇌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단순히 당뇨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세포와 신경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치매와 같은 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민철 씨의 사례는 흰쌀밥과 정제된 탄수화물의 섭취가 췌장과 뇌의 건강을 해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췌장을 지키고 나아가 치매와 같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췌장을 위한 대처 방안으로는 흰쌀밥과 설탕,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식이섬유와 불포화 지방산이 포함된 건강한 식단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꾸준한 운동과 체중 관리를 통해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고 췌장의 부담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습관은 당뇨병 예방뿐만 아니라 치매와 같은 뇌 건강을 지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췌장 건강은 단순히 혈당을 조절하는 기관이 아닌 뇌와의 밀접한 연관성을 통해 전신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입니다. 췌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며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은 단순히 당뇨병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 치매와 같은 심각한 질병을 막는 길이기도 합니다. 췌장 건강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우리의 식습관이 역사적으로 급격히 변화했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수백만 년 동안 수렵채집인으로서 자연에서 다양한 음식들을 섭취하며 살아왔습니다. 고기, 과일, 나무 열매, 잎채소 등 자연 상태에서 얻은 식재료들은 대부분 정제되지 않은 상태로 섭취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방식이었을 뿐만 아니라 췌장과 전신 건강에 있어 매우 적합한 식단이었습니다. 수렵채집인의 식습관은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과 지방, 섬유질이 풍부했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음식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들의 췌장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작동했으며 인슐린 저항성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농업혁명 이후 곡물 중심의 정착 생활이 시작되면서 인간은 점차 많은 양의 정제된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었습니다. 쌀, 밀, 옥수수와 같은 곡물은 쉽게 저장되고 많은 에너지를 제공하지만 혈당을 급격히 올려 췌장에 큰 부담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발생률이 증가했습니다. 수렵채집인과 비슷한 식사를 하고 있는 현대의 유인원 연구를 통해서도 우리는 건강한 식단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인원은 주로 채소, 과일, 견과류 등을 섭취하며 섬유질이 풍부한 식사를 합니다. 이들의 췌장 기능은 뛰어나며 당뇨병이나 인슐린 저항성과 같은 문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수렵채집인이 섭취하던 식사는 정제된 탄수화물이 적고 섬유질과 영양소가 풍부하여 췌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업혁명 이후 우리는 쌀과 같은 정제된 곡물을 중심으로 한 식단을 따르게 되었으며 이는 과거에 비해 급격히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쌀은 중요한 에너지원이지만 흰쌀밥은 섬유질이 거의 제거된 상태로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이는 췌장을 과도하게 자극하고 장기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며 나아가 당뇨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50대 직장인 박수영 씨는 당뇨병 경계 진단을 받으면서 자신의 식습관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루 3끼 흰쌀밥을 먹는 식사 패턴을 유지했으며 잦은 피로감과 소화불량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하루 한 끼를 수렵채집인처럼 먹는 식단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채소와 고기, 견과류를 위주로 한 식사를 통해 췌장의 부담을 줄이고 혈당을 천천히 올릴 수 있었습니다. 몇 주 후 박 씨는 피로감이 줄고 혈당 수치가 안정화되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는 수렵채집인처럼 식사하는 것이 내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하루 한 끼는 수렵채집인처럼 섭취하는 것은 췌장과 전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채소, 단백질,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식사는 혈당의 급격한 변동을 줄이고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며 췌장이 과로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자연 상태에 가까운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췌장을 지키고 건강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농업혁명 이후 급격히 변화한 식습관은 많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식단에 수렵채집인처럼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섭취하는 습관을 더한다면 췌장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끼만이라도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는 작은 노력이 췌장의 부담을 덜고 건강과 장수를 지키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흰쌀밥은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인의 주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식생활에서 과도하게 섭취하는 흰쌀밥과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췌장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흰쌀밥은 섬유질이 제거되어 있어 섭취 후 혈당을 급격히 올리게 되며 췌장은 이를 조절하기 위해 많은 양의 인슐린을 분비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이러한 상태가 반복되면 췌장은 과로하게 되고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며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흰쌀밥을 삼시세끼 섭취하는 식습관은 췌장을 끊임없이 일하게 만들어 피로감을 유발합니다. 만약 피로감이 계속 쌓인다면
이는 췌장이 과부하에 걸렸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 40대 직장인 이정훈 씨는 평소 흰쌀밥 위주의 식사를 하며 점점 체력이 떨어지고 피로감이 쌓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증상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병원에서 당뇨병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흰쌀밥 섭취를 줄이고 정제되지 않은 곡물과 채소, 단백질을 중심으로 식단을 바꾸라고 권장했습니다. 췌장이 피로해지고 기능이 저하되면 몸은 점차 독소와 염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초과 섭취된 당은 간과 췌장에 축적되며 독소로 작용하여 전신의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몸속 독소가 쌓이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피로가 쉽게 느껴지며 염증으로 인해 각종 만성 질환의 위험도 커집니다. 정제된 탄수화물과 초과된 당분 섭취가 장기적으로 췌장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이 독소가 가득 찬 쓰레기통처럼 변하지 않도록 흰쌀밥과 당분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나 잡곡을 선택하고 당분이 높은 가공식품을 피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함께 섭취하여 혈당의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식습관의 변화는 췌장의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여 건강한 췌장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삼시세끼 흰쌀밥을 섭취하는 것이 당뇨병을 부르는 원인이 되는 이유는 바로 췌장이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혈당은 일시적으로 낮아지지만 이는 다시 배고픔을 유발하고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결국 췌장을 지치게 하고 인슐린 저항성과 당뇨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췌장이 건강해야 몸 전체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로감이 느껴지고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흰쌀밥을 줄이고 췌장이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은 췌장 기능을 개선하고 전신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로와 독소가 쌓이는 몸이 아닌 활기찬 하루를 위해 오늘부터 작은 식습관 변화를 실천해 보세요. 한국인에게 당뇨병 발병률이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식습관입니다. 한국의 전통 식단은 쌀밥을 기본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흰쌀밥은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식습관은 췌장을 지속적으로 일하게 만들어 췌장의 피로를 가중시키고 결과적으로 당뇨병 발병률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우리 몸에서 췌장은 혈당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할 때 췌장은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을 분비하며 만약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게 되면 췌장은 과도하게 일을 하게 되어 피로가 누적됩니다. 흰쌀밥과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이러한 문제를 가속화시킵니다. 만약 혈당 조절이 필요하다면 흰쌀밥을 줄이고 현미와 같은 통곡물이나 과일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은 섬유질이 풍부하여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췌장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흰쌀밥보다 좋은 대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일을 이용한 식단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과일은 당분이 많아 위험하지 않을까? 라고 걱정할 수 있지만 과일에 포함된 당은 섬유질과 함께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췌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김수영 씨는 5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건강검진에서 당뇨병 전 단계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흰쌀밥 섭취를 줄이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통곡물과 생과일을 중심으로 식단을 바꿀 것을 권했습니다. 김 씨는 매일 아침 과일과 통곡물로 만든 가벼운 식사를 시작했으며 점심과 저녁에는 현미밥과 함께 다양한 채소를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크지 않았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체중이 줄고 혈당이 안정되었으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개선되었습니다. 췌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과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생과일은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췌장을 보호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사과, 베리류, 키위와 같은 과일은 혈당 지수가 낮아 췌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해 줍니다. 하루에 적당량의 생과일을 섭취하면 췌장 건강을 지키고 전신 건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이 필요할 때는 쌀밥을 줄이고 과일밥을 먹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과일밥은 쌀밥 대신 과일을 활용하여 건강한 에너지를 공급하며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췌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물론 과일 자체의 당분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공된 당분보다 훨씬 건강한 선택입니다. 췌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섬유질과 천연 당분이 포함된 식사를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췌장은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고 소화를 돕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흰쌀밥과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자연 상태의 식품을 활용하는 식습관이 필요합니다. 생과일과 통곡물, 그리고 다양한 채소를 활용하여 췌장을 보호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식습관에 맞는 적절한 조절과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췌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당분은 단순히 단맛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이 단맛 뒤에는 건강을 크게 좌우하는 중요한 차이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액상과당과 과일 속 자연당의 차이입니다. 두 당분이 몸속에서 처리되는 방식과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다릅니다. 잘못된 당분 섭취는 췌장 건강을 위협하고 나아가 전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액상과당은 현대식품 산업에서 매우 흔하게 사용되는 첨가물입니다. 주로 탄산음료, 과자, 가공식품 등에 들어있는 이 당분은 정제된 형태로 섭취할 때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췌장은 갑작스러운 혈당 변화를 조절하기 위해 과도한 인슐린을 분비해야 하며 반복적인 과잉 분비는 췌장을 지치게 만듭니다. 이러한 과정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질 위험을 높입니다. 즉, 액상과당은 그 단맛만큼이나 위험한 숨은 독소인 셈입니다. 반면 과일 속에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당분은 다른 방식으로 몸에 작용합니다. 과일은 과당과 함께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당분이 체내에 흡수되는 속도를 늦추고 혈당을 천천히 올려 췌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 한 개를 먹으면 섬유질이 당분 흡수를 조절하고 비타민 C와 같은 항산화 성분이 세포를 보호합니다. 따라서 과일의 당은 안전한 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로 40대 직장인 박민호 씨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바쁜 업무로 인해 자주 에너지 드링크와 과자에 의존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피로감과 체중 증가가 심해지자 건강검진을 받았고 결과는 인슐린 저항성이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액상과당이 얼마나 췌장을 피로하게 만드는지 설명하고 정제된 당분을 줄이고 자연 상태의 과일을 섭취할 것을 권했습니다. 박 씨는 과일을 통해 간식을 대체하기 시작했고 몇 주 후 피로가 줄어들고 몸이 가벼워지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과일의 과당을 현대 영양학의 단순한 당분으로만 이해하면 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일 속 과당은 정제된 액상과당과 달리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영양소와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섬유질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비타민과 미네랄은 세포를 보호하며 항산화 성분은 염증을 줄여줍니다. 이러한 복합작용이 과일을 건강에 유익한 식품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과일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칼로리와 당분 섭취량이 과다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권장하는 과일 섭취량을 지키고 다양한 종류의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췌장을 보호하고 전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제된 액상과당의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공식품과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를 줄이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췌장을 보호하고 건강한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 과일을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액상과당이 위험한 이유는 그 단맛이 즉각적인 에너지를 제공하는 대신 장기적으로는 췌장을 피로하게 만들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췌장을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하려면 정제된 당을 피하고 자연의 당을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과일은 우리가 가진 가장 건강한 자연의 단맛이며 췌장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박민호 씨처럼 작은 변화로도 큰 효과를 경험할 수 있듯이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분 섭취를 관리하며 췌장을 지키는 건강한 삶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화는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과정이지만 그 속도를 결정하는 요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췌장의 건강은 노화를 늦추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췌장이 지치게 되면 신체는 산화와 당화라는 두 가지 주요 과정에 취약해지고 이는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췌장 건강이 노화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회춘 식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화의 첫 번째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산화입니다. 산화는 체내에서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생성되며 세포와 조직을 손상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활성산소는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부산물이지만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오염된 환경 등으로 인해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산화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며 특히 췌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이로 인해 췌장은 인슐린 분비 기능이 약해지고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췌장이 지쳐 기능이 저하되면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또 다른 원인인 당화가 나타납니다. 당화는 혈액 속의 과도한 당이 단백질과 결합해 비정상적인 당화 단백질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이로 인해 세포가 손상되고 염증 반응이 유발됩니다. 흔히 당뇨병 환자들이 당화로 인해 혈관이 손상되고 합병증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췌장의 기능 저하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과도한 당 섭취는 췌장을 지치게 만들고 결국 온몸을 염증으로 뒤덮이게 하며 노화를 촉진합니다. 노화를 늦추고 건강한 췌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화와 당화를 막는 회춘 식사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춘 식사법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과 당을 적절히 조절하는 식단을 포함합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으로는 베리류, 녹색잎채소, 견과류 등이 있으며 이들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산화를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블루베리나 아사이베리 같은 베리류는 항산화 능력이 뛰어나 세포의 손상을 줄이고 췌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당화를 막기 위해서는 당 섭취를 줄이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저혈당지 수지아의 식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흰쌀밥, 정제된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간식은 피하고 대신 현미, 귀리, 고구마와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 췌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당화 과정을 억제합니다. 50대 직장인 이영훈 씨는 늘 피로와 소화불량으로 고민하다가 췌장 건강이 노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회춘 식사법을 실천하며 가공된 당을 줄이고 항산화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이 씨는 피부가 맑아지고 피로가 줄어들며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느꼈습니다. 노화를 거꾸로 돌리기 위한 회춘 식사법은 단순히 특정 음식을 섭취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도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꾸준한 운동은 췌장 건강과 전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규칙적인 운동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여 췌장을 보호합니다. 산화와 당화를 막는 식습관을 통해 우리는 췌장의 부담을 덜고 노화를 늦추며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췌장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과 직결된 기관으로 올바른 식습관이 췌장의 기능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젊고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부터 산화와 당화를 억제하는 회춘 식사법을 실천해보세요. 노화를 막고 건강한 췌장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젊음과 활기를 오래도록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매일 다양한 독소와 싸우며 스스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속 에너지를 생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세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로 꼽힙니다. 하지만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면 세포는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심지어 암세포로 변할 수 있습니다. 췌장 건강과 직결되는 당뇨 예방에서도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강화하고 독소를 제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세포 해독식입니다. 세포가 독소에 의해 손상되지 않고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메커니즘 중 하나는 오토파지라는 과정입니다. 오토파지는 손상되거나 오래된 세포 성분을 분해하고 재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세포의 건강을 유지하고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최적화합니다. 오토파지가 활성화되면 세포는 자가 정화를 통해 더욱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췌장 기능을 보호하고 당뇨를 예방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토파지를 활성화하는 데는 일정한 식습관과 식단 조절이 필요합니다. 아침 식사는 오토파지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간대입니다. 특히 저당도 과일을 섭취하면 세포의 해독 과정이 촉진되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루베리, 사과, 키위와 같은 저당도 과일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세포 손상을 줄이고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50대 직장인 이민수 씨는 아침 식사로
매일 저당도 과일을 섭취하며 혈당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과일 섭취로 큰 효과를 기대하지 않았지만 몇 주 후 그는 아침에 더욱 상쾌하게 일어나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몸이 한결 가벼워졌고 피로감이 줄어들며 활력이 넘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녁 식사도 세포 해독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녁에는 채소를 활용한 식사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올리브유로 볶은 채소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며 소화를 돕고 몸속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브로콜리, 당근, 케일 같은 채소를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 섭취하면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고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민수 씨는 저녁 식사로 매일 다양한 채소를 올리브유에 볶아 먹는 습관을 들였고, 이는 그의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 동안 균형 잡힌 식사를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아침에는 저당도 과일로 세포를 해독하고 저녁에는 채소볶음으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극대화하는 식단을 유지하면 세포의 독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활발히 작동하면 에너지가 넘치고 세포가 손상될 위험도 줄어듭니다. 이는 췌장 건강을 보호하고 당뇨를 예방하는 데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이러한 식단을 실천할 때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적절한 공복 시간을 유지하는 것도 오토파지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독소 배출이 원활해지고 공복 상태에서는 오토파지가 활발히 이루어져 세포가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하게 유지되면 노화를 늦추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민수 씨는 이러한 세포 해독식과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며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당뇨 예방을 위해 미토콘드리아를 지키는 것은 단순한 식단의 변화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포가 독소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미토콘드리아가 활발히 작동할 때 우리는 젊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을 활용해 세포를 해독하고 췌장을 보호하는 건강한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이는 당뇨 예방은 물론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수마을로 유명한 일본의 오키나와와 지중해, 연안 국가들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장수 지역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유전적인 요소가 아니라 식습관과 생활 방식에 있습니다. 특히 오키나와 전통식과 지중해 식단은 췌장을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장수 유전자가 없어도 건강한 식생활과 생활 습관만으로 장수를 이룰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 전통식은 췌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탁월한 식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주로 채소, 해조류, 생선을 섭취하며 고기보다는 두부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즐깁니다. 특히 고구마는 오키나와 전통식의 주요 식재료로 섬유질이 풍부하고 당 지수가 낮아 췌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들의 식사 방식은 천천히 음미하며 먹는 것이 특징이며 과식하지 않고 배가 약간 부를 때 멈추는 하라 하치부 원칙을 따릅니다. 이는 췌장의 부담을 줄이고 소화를 원활하게 하며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70대의 오키나와 주민 나카무라 씨는 오랜 세월 동안 이러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건강을 지켜왔고, 그는 음식을 천천히 즐기고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를 먹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장수마을이 대부분 섬 지역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섬 주민들은 대체로 바다에서 나는 신선한 해산물과 해조류를 식단에 포함하며 이들은 항염증 효과가 뛰어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췌장의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여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섬 생활은 신체 활동을 많이 필요로 하며 이는 자연스럽게 췌장 건강을 증진시키고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오키나와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이카리아 섬도 장수마을로 유명하며 이들은 신선한 채소, 허브, 올리브 오일 등을 사용한 요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중해 식단은 올리브 오일을 핵심으로 하는 식단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건강한 지방으로 췌장의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며 음식을 튀기거나 가공하지 않고 신선하게 섭취하는 지중해식 요리법은 췌장을 보호하고 소화를 도우며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탈리아의 80대 할머니 마리아 씨는 매일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뿌려 먹으며 췌장 건강을 지켜왔고, 올리브 오일은
내 건강의 비결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장수마을의 요리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음식이 추장을 자극하지 않도록 부드러운 조리법과 자연 그대로의 재료를 사용합니다. 튀기거나 과도하게 가공된 음식은 피하고 가볍게 데치거나 굽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이는 췌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소화를 쉽게 도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요리 방식은 췌장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전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장수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음식뿐만 아니라 숙면입니다. 충분한 숙면은 췌장과 신체 전반의 회복을 돕고 신진대사를 조절하여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오키나와와 지중해 지역의 장수자들은 대부분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며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명상이나 산책을 통해 마음을 다스립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은 췌장을 보호하고 건강한 노화를 이끌어냅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한 끼는 수렵채집인처럼 간단하고 신선한 재료로 구성된 식사를 실천해 보는 것도 췌장 건강에 좋습니다. 과일과 채소, 신선한 해산물을 중심으로 한 식사는 췌장을 보호하고 전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현대인의 식단이 지나치게 가공되고 당분이 높은 경향이 있지만 장수마을의 전통을 따라 천연 재료를 사용하는 식사 습관을 실천해 보면 췌장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장수는 유전자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식습관과 생활 방식에 따라 충분히 실현 가능한 목표입니다. 췌장을 보호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장수마을의 비결을 따라 건강한 췌장과 함께 오래도록 활기찬 삶을 만들어 보세요. 췌장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는 소중한 기관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지나치게 많은 당분과 가공식품이 췌장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당뇨병, 치매, 만성염증 등 다양한 건강 문제는 췌장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췌장을 보호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췌장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췌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흰쌀밥과 같은 고당지수 음식의 섭취를 줄이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중심으로 한 식단을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액상과 당이 많은 가공음료는 피하고 자연 상태의 과일과 올리브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을 포함한 식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췌장을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며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장수마을의 전통적인 식단과 생활 방식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숙면,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췌장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우리가 장수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길을 열어줍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바꾸고 췌장을 돌보는데 집중해보세요. 췌장이 건강할 때 우리는 더 에너지 넘치고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며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한 췌장을 위한 여정을 계속 이어가며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